지금 뭐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은요, 실시간 검색어에 계속 올라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. 이명박 전 대통령의 부인이죠. 김윤옥 여사. 그리고 MB 측근에서 MB 저격수로 돌변한 정두원 전 의원인데, 노은지 기자, 왜 그런 겁니까? 정두원 전 의원이 사실 뭐 과거 대선 시절에 경천 동지할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추가적으로 이제 누구와 관련된 일인지 좀 폭로를 한 겁니다. 이게 좀 어제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전해진 내용인데요. 뭐라고 얘기했습니까? 김윤동 여사가 지난번 대선 때 당락이 바뀔 수도 있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. 그래서 본인이 그 당시에는 캠프에서 상당히 좀 측근 인사였기 때문에 그 일을 막느라 이제 집권하면 우리가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각서까지 썼다고 하고요. 그리고 이제 그 상대방 측에서 요구하는 돈도 정두원 전 의원의 사재까지 털어가면서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어쨌든 김은용 여사가 관련된 엄청난 실수, 당락이 바뀔 수도 있었다 이런 폭로를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예, 그러니까 이 정두원 전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요, 1월에 이미 경천 동지할 일이 벌어졌었다. 대선 당시에 뭔가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. 정두원 전 의원의 목소리입니다. 듣고 오시겠습니다.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알 수 없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, 사실. 고비가 한 세 번이나 있었는데, 그거는 지금 제가 죽기 전에나 말할 수 있는 일들이 있거든요. 그게 이제 대통령 후까지 이어집니다. 그걸 처리하는 과정에서 돈들이 필요해요. 아주 그냥 경천 동지할 일들이 벌어졌죠. 그러니까 정두원 전 의원이 이제 경천 동지할 일이 있다라고 한 이후에 이제 어제 서울신문 인터뷰를 통해서 저 내용을 밝힌 건데, 박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?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엄청난 큰일이란 말이죠. 정두원 전 의원이 근데 구체적으로 뭘 밝히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. 예. 좀 무엇을 육화 원칙에 의해서 팩트를 다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할 것인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김 여사까지 관련돼가지고 여러 가지 놀라운 사실들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근데 그걸 보면서도 그보다 더 놀라운 사실을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짜 객관적으로 그런 것인지, 그러나 저런 그 어법은 많은 사람을 좀, 관련된 사람을 좀 옥죄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왜 그럴까? 생각해보면 무슨, 뭐 국민을 위한, 알 거를 위한 뭔가를 갖다가 좀 알려야 되겠다라는 정의감도 있을 수는 있지만은, 그것보다도 뭔가는 많이 봤는데, 왜 좀 말이 많아질까? 저는 어쩌면 지금 이명박 대통령 관련되고 많은 사람들 수사를 받고 구속이 되고 있잖아요. 유일하게 지금 거기서 청정 지역에 있는 사람이 정 의원이거든요. 그래서 정두원 의원은 어쩌면 자기 선을 긋는 것을 나는 참고인까지는 가더라도 그 자들을 고발하는 사람이지 나는 관련이 없다. 그래서 자기 보호 본능도 좀 동원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그래서 굳이 팩트는 막상 나오면은 본인은 놀라운 사실이지만 우리들한테는 별것 아닌. 그래서 처음에는 좀 정두원 의원의 어떤 발언들이 상당히 좋은 시리즈로 생각했는데 어쩌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할 때 지금 검찰 수사 내용도 어마어마한데 이건 별것 아니고 또 다른 놀라운 사실이 있다라는 식의 물타기라는 것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입증에 이제는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뭐 그런 느낌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그러니까 물론 저희가 이 부분 또 명확하게 좀 짚고 가야 되겠군요. 이 정두원 전 의원의 얘기는요, 사실로 드러난 사실이 지금 전혀 없습니다. 정두원 전 의원의 주장일 뿐입니다. 근데 워낙 이게 지금 정치권에서 후폭풍이 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내용을 짚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. 자, 근데 이게 지금 이 정두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MB 분신이라고 불리는 김희중 전 청와대 부속실장, 뭐 관련해서 한 얘기도 있지 않았었습니까? 예, 그렇습니다. 본인이 이렇게 시원하게 밝히지 못하지만 경천동지라고 하는 그 발언을 꺼내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힌 건데요. 그랬죠. 김희중 전 실장이 이제 개인사를 좀 많이 정두원 전 의원이 언급을 했어요. 김 전 실장이 이혼했다가 재결합을 했는데 집 하나 만들려고 모르고 실수를 한 번 한 거다. 그 전까지 정말 청렴했던 사람이다. 그런데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실장을 구해주지 않고 버렸다.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약간 뭐 어이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폭로까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건데 보시는 것처럼 뭐 그것과 함께 뭐 MB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권은 이권이고 돈은 신앙이었다라고 비판을 하면서 더욱더 이 발언이 지금까지 불거져온 겁니다. 알겠습니다.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 큰일인데, 그러니까 김윤옥 여사가 대선 전에 당락이 바뀔 수 있는 엄청난 실수를 해서 당시 내가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MB 측근이었으니까 가서 그 사람들한테 돈 주고 막았다. 이 얘기입니다. 근데 그 과정에서 정두원 전 의원의 사재까지도 들어가서 그걸 막았다. 그 이후에 그 사람들이 찾아와서
대통령 됐으니까 뭐 좀 갚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, 그 사람들이. 그래서 정두원 전 의원이 그건 나한테 얘기하지 마시고요. 저는 이제 권력에서 좀 멀어져 있으니까 권력을 좀 찾아가세요. 청와대에 있는 행정관까지도 소개시켜줬다는 게 정두원 전 의원의 주장이란 말이죠. 그러니까 매우 이제 얘기는 구체적인데 이거를 뭐 증명할 수 있는 얘기가 전혀 지금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글쎄 정두원 전 의원의 아까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예. 제가 정두원 전 의원을 조금 아는 무슨 계기가 있는데요. 네네. 이제 이 전 의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얼뜻 보면 좀 쿨하고 예. 약간은 좀 차도남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야기를 하면은 좀 진실에 가깝다라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.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금 이야기는 쭉 보면은 약간 치고 빠지기식 있다 이 말이죠. 아하. 이런 사실이 있다 그래놓고 막상 말을 추적해 가다 보면은 그 말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내용들도 없어요. 그러나 그 내용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약간 비슷한 식인데 대선 전후해가지고 경선에서 이기고 쭉 과정에서 뭔가 고생했고 뭐 승리 축하금으로 뭐 이상득 전 부의장이 보자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줬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거금이라 돌려줬다. 그런 얘기 한 적이 그런데 있어요. 예. 뭐 이름 실명을 드릴게요. 뭐 김용태 의원하고 누구랑 같이 전화 받았는데 그 사람들보다 액수가 내가 다 크더라. 이게 누가 봐도 그 비교까지 했고 사람 이름까지 얘기했으니 사실인 것 같잖아요. 근데 막상 김용태 의원한테 그런 적 있냐? 그런 적 없다는 거예요. 액수도 모르고. 예. 그럴 때 이제 정두원 의원의 비중을 강조하는 그런 어법은 통했지만 그것을 객관적으로 과연 이 사람을 그 말을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부를 겁니까? 경찰에서 부를 겁니까?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어쩌면 계속 지속적으로 가다 보니까 매듭을 하나 졌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다소 좀 신빙성이 떨어지고 어쩌면 또 혼란스럽기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있어요. 자, 뭐 여러 가지 지금 혼란 속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확인하고 싶어도 사실 이게 뭐 명확하게 확인하기도 어려운 사안이고요. 그래서 노은지 기자가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반응을 좀 취재해봤죠? 뭐라고 하던가요? 네, 그렇습니다. 혹시 뭐 정두원 의원이 밝히지 않았지만 뭔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일이 있었나 싶어서 여러 명에게 전화를 돌려봤는데 이렇게 바로 대꾸를 하더라고요. 언급할 가치조차 없는 일이다. 그리고 이제 정두원 전 의원이 본인 멋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. 그리고 당시 MB 캠프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다. 이런 분위기를 전해줬고요. 그리고 김윤옥 여사와 만났다는 또 다른 측근과도 통화를 해봤는데 사실 김 여사에게 사실 어떤 일인지를 좀 물어보려고 질문을 여러 가지 했지만 김은영 여사조차도 아무것도 없다. 그리고 대꾸할 가치도 없는 일이다. 이런 식의 반응을 했다고 하는데요. 아무리 기억을 돌이켜봐도 정두원 의원이 저런 식으로 말할 일이 없었다라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관계자들의 하나 같은 얘기였습니다. 네. 김육각 이게 지금 비슷한 맥락이네요. 박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용태 의원한테 물어봤는데 그런 일 없다라고 당사자가 얘기했다고 하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측에서도 김윤옥 여사 만나가지고 물어봤더니 나 그런 일 전혀 없었다. 아무것도 없었다. 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또 지금 부인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안은 지금 누구 말이 맞다 틀리다 단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는 거를 좀 누차 밝혀야 될 것 같고요. 자,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요. 김윤옥 여사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저희가 좀 목소리를 직접 준비해봤는데요. 목소리 듣고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대통령 되면은 월급을 제가 좀 관리할까 했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신문에 그냥 사회에 기부한다고 났더라고요. 어저께 시장 할 때도 돈 내놓고 대통령 할 때도 또 돈을 내느냐고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뭐 대통령 월급 통장을 저를 주더라고요. 내가 말을 했더니 기자회견 한다 그랬더니 월급을 저를 주는가 보다 이렇게 했더니 뭐 고원을 방문한다든지 뭐 이럴 때 이 돈으로 쏘라 그러더라고요. 저게 어떤 맥락에서 했던 얘기죠?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두고 벌어지는 그 특활비 논란, 특활비 상담 논란에부터 뿌리를 좀 두고 좀 추리를 해보면 일단 이것은 사실에 근거한 것은 아니고 하나의 추측인 겁니다. 일단 특활비를 만약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상담을 했을 경우 그러면 이것이 월급 통장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? 통장에 들어가는데 방금 보신 것처럼 김윤옥 여사가 그 통장을 맡았다는 거죠. 갖고 있었다는 거죠. 그러면 김윤옥 여사가 그 돈을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. 그러면 특활비가 김윤옥 여사의 개인적인 유용에 사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었던 거 있지 않았냐. 더 나아가서 김윤옥 여사가 당시에 어떤 거 했습니까? 한식 세계화 사업도 같이 주관을 했었잖아요. 그 예산에 혹시 이 특활비까지 다시 섞여서 들어간 것이 아니냐. 뭐 이런 논란까지 좀 벌어질 수 있겠다. 그렇기 때문에 김윤옥 여사도 조만간 검찰 수사를 좀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.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다.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정두원 전 의원이 박 교수님 또 이런 서울신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했더라고요.
그래서 이제 이 김윤옥 여사가 사고 쳐서 이제 돈으로 막았다 이걸 증언을 하면서 기자가 그러면 그 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나 이런 데서 수사할 거라고 보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 아마 MB가 구속되더라도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다. 우리나라는 어지간하면 가족을 같이 구속하지는 않는다.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이제 인터뷰를 끝냈다는 거예요. 글쎄요, 좀 어떻게 이런 발언 하나하나를 좀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예. 이제 여기는 이제 분명히 이제 하나를 전제로 해놓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요. 예. 그래도 정두원 전 의원이 이명박 대통령하고 믿고 정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것밖에 없느냐. 의리도 없고 돈밖에 모르는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내가 고발하겠다. 네. 라는 식으로. 그러나 치명적인 것은 안 하겠다. 라는 어떤 거지. 정의라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런 그 의도적인 행동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놓고 예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김윤옥 그 전 여사를 이 MB 전 대통령 관련돼서 한 중심도 끌고 왔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정두원 의원이 발언을 하면 그 발언에 따라서 뉴스가 끌려온다는 말이죠. 그런데 여기서 제가 아까 선긋기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네네. 이거 말고도 또 있다는 거예요, 지금요. 그러면 어쩌면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은 특히 이명박 대통령 가족은 자기를 공격한 사람에 대해서 뭔가 명예훼손 내지는 법적으로 시비를 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예, 그리고 실제 그런 적이 있었고요. 예. 그러나 정두원 의원한테 그걸 또 따질 수가 없어요. 지금 뭐냐. 만약에 내한테 법적 고발을 하고 명예훼손을 걸고 온다면 예. 나는 또 할 이야기가 있다. 라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본인은 아는 것 같아요. 즉, 예. 김윤옥 전 그 여사까지 이 사건의 중심에 오지 않을 상황은 분명히 있는 것이 예. 마지막까지 이야기지 못할 예. 어떻게 보면은 감춰질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암시하면서 아하. 이야기를 안 해가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유 있는 관찰자로서 속도 조절하는 느낌도 저는 갖게 돼요. 자, 이런 가운데 또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. 아까 김윤옥 여사가 사고를 쳐서 막았다는 건데 그거를 이제 김윤옥 여사가 책임진 것이 아니라 김윤옥 여사의 사촌 언니가 일전에 구속된 적이 있었다. 이게 김윤옥 여사 대신에 감옥을 갔다 온 거 아니냐. 이게 진보 성향의 방송인 김어준 씨의 주장인 것이죠? 네, 그렇습니다. 예. 김어준 씨가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건데, 과거에 김은옥 씨의 사촌 언니 김옥희 씨가 구속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. 그 당시에 이제 구속된 게 사촌 언니가 김 여사 대신에 간 거란 얘기가 있었다. 그래서, 근데 그 당시가 2008년 초라 너무 당선 직후였기 때문에 유야무야 됐다. 이렇게 주장을 한 건데요. 사실 예. 일방적인 주장이고 저런 소문이 있었다 정도의 내용이긴 합니다. 그런데 사실은 2008년 이제 8월쯤에 구속이 되다 보니까 예. 한창 집권 초면은 이제 어떤 이제 정권의 어떤 이제 권력이 한창 셀 때잖아요. 소위 그렇기 힘이 있을 때문에 때. 예, 저런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이 있었던 건데 당시에 김옥희 씨 같은 경우는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 받게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한 30억 원 정도를 받았다가 공천 못 받으니까 일부를 돌려줬었거든요. 그런 혐의로 구속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. 예. 이거는 어디까지나 김어준 씨의 주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. 이명박 전 대통령 마음이 굉장히 착잡할 것 같습니다. 여러 가지 측면에서요. 지금 김윤옥 여사까지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요.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.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겠습니다. 너네 직접 하셨고 내가 약속을 했어. 새우 3살에 있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킬 기회가 없어. 내 가슴 아프지. 나는 가난하든 어렵든 이 가족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어. 지금부터 안 돼서 그런 게 어디 있겠어요. 네,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봤는데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소환이 아마 다음 달 초쯤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 뭐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.